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컴플리트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컴플리트 프로그램 이제 실행시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 근데 기본적으로 컴플리트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아날라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 아날라이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 강사 입장에서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수업을 이제 마무리할 때, 뭐 직전 보강이라든지 수업을 정리할 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 지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순서는 글라이드의 내용을 먼저 가르치시고 아날라이저를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워크북으로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 버전이 이제 프로그램마다 뭐 버그나 기능의 추가가 있어서 다 나눠져 있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하나로 통합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하나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설정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세 가지 이제 주요한 AI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픈 AI,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를 사용하실 수 있고, 각 세 회사의 모델들의 이제 세부적인 걸 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어 이것들 말고도 물론 모델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권할 만한 모델들을 모아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T 5.4, 지금 5.5도 있긴 한데 5.4, 그리고 이제 이거는 5 모델인데 옴니 모델이에요. 옴니 모델. 그러니까 4.0이 아니고 얘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T-5가 나왔을 때 이제 5를 일반 분들은 이제 보통 처음 접하셨을 텐데, 이 O1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 모델이 있었고, 그 O1 모델이 뭐 O2, O3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가 GPT-5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로드는 이제 소넷하고 오프스 외에 하이쿠라는 모델도 있는데, 하이쿠는 이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제가 넣지는 않았고요. 오프스하고 소넷하고 하이쿠가 상중하라기보다는 오프스하고 소넷은 약간 차이가 있다. 물론 소넷이 오프스보다는 추론적인 면에서는 더 낮은 버전이기는 한데, 버전이 오르면서 사실 오프스의 또 상당한 부분들을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프스는 지금 여기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소넷도 사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오브스의 어떤 뭐 추론적인 능력들도 가져가면서 빠르지는 않고요. 뭐 제가 권하는 거는 소넷은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다. 추론 능력으로만 보면 저는 이제 GPT 제일 좋은 모델을 권해드리고, 뭐 내가 이제 제미나이 모델 중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좋은 거는 프로 모델이 좋고, 그리고 각 이제 프로그램마다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이제 워크맨 같은 경우는 그 AI 기반의 5가지 항목만 과금이 되고요. 코드 기반의 6가지 항목은 코드로만 만들어지는 부분이어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만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뭐 그래마 기능, 그래마에 관련된 워크북을 만들 때, 뭐 어휘에 관련된 워크북을 만들 때, 이 패러프레이즈는 패러프레이징을 한 걸 그 순서 배열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제 키 센텐스 같은 경우는 문장 단위로 그 문장에서 꼭 익혀야 되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 같은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퍼런스는 이제 추론인데, 이건 이제 세부 내용 일치 문제 방식이기는 해요. 근데 세부 내용에서 단순하게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지문에서 어떤 특징되는 개념 같은 걸 문항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모델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른 모델을 써도 만들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 클로드가 더 좋기는 해요. 클로드가 더 좋기는 한데,
또 제미나이는 또 제미나이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항목을 좀 구분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지문 하나를 가지고 아날라이저하고 글라이드만 만들 거예요. 그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워크맨 같은 경우는 지문을 계속해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은 아날라이저하고 글라이드가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저는 하나만 입력을 해서 지문 DB에서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걔를 이제 생성해 가서 아날라이저로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돼 있고 글라이드에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근데 분석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분석 결과가 이제 서버로 넘어가고요. 이 서버에 보시면 이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분석한 거거든요. 고3 2026년 5월 22번 지문이고 이제 20번에서 24번 사이에 가장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잘 나타내는 게 22번과 23번 같아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22번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넘어와서 PDF로 만들게 되면 이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이제 PDF거든요. 물론 한글로 출력도 됩니다. 한글 출력은 이제 이 순서대로 될 거고 제가 이제 이걸 기반을 해서 GPT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분석한 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분석을 합니다. 주제를 정리해라. 명확한 주제문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냐. 그다음에 명확한 주제문이나 또는 가장 그 주제와 가까운 문장과 나머지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주제를 이제 필자가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문장, 지문에 대한 분석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프로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링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판단을 해서 나온 거고, 지금 제가 만든 거를 이제 분석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이 뭐냐? 학생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재구성해봐라. 회차로 나눈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그 다음에 뭐 2회차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은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주제와 추론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재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이제 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이걸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재조정한 다음에 출력해서 만든 게 지금 보시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뭐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뭘 분석하느냐.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어떤 조정이 가능하다. 이제 이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한국의 어떤 큰 흐름은 제가 이거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제 수능 독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변화가 상징적인 변화가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김기훈 선생님이 이제 리딩 스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제일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문장의 무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후에 말씀드릴 단락 독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데 하나의 지문이라고 하는 게 보통 10개 내외의 어떤 문장들의 집합인데 그 문장들에 있어서 똑같은 어떤 무게가 있지는 않다. 그럼 중요한 그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어떤 글의 전개를 위해서 이제 우리말과는 다르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 워드라고 해서
뭐 리딩 스킬에서 가르치는 실질적인 이제 뭐 이런 어떤 저는 기호라고 보는데 기호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좀 심할 때는 사실 이제 for example 같은 표현이 나오면 앞문장 주제문으로 봐라. however가 나오면 그 문장을 주제문으로 봐라. 뭐 이렇게까지도 가르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기훈 선생님 이후에 흐름은 이제 박상수 선생님의 단락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배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트로, 메인, 서포트 또는 에디션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래서 박상중 선생님이 뭐 어떤 단락 이론을 가장 단순화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걸 뭐 저는 임사라고 부르는데 I, M, S, A 이 개념하고 사실 이제 head, brother, enemy, child 저는 선호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놓는 건데 head, brother, enemy, child를 분류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게 이제 대조를 이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는 head하고 enemy가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대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 A라는 개념이 주제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응축될 수 있느냐. 그게 문장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지 또는 하나의 어떤 개념, 단어로 축약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 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however라든지 뭐 for example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 정도 개념까지 근데 그 이상이 돼서 인제 어떤 독해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헤드 브라더 에너미 차일드까지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이 자료에서 PPT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다룬다라고 하면 아까 김기훈 선생님 그 소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이 그러니까 무게는 다르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임사라는 개념에서도 메인으로 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칭의로 설명을 할 때 사실 이제 이게 원래의 개념은 여기서 이제 이 22번 같은 경우에는 7번 문장이나 8번 문장이 이제 메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 메인에 속하는 예를 제일 앞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상 보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지만 가장 앞에 있는. 뭐 그렇게 층위로 표현하는 것도 초반에는 만들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닥터 시리즈에서 말을 하는 것도 다루고자 하는 개념도 사실은 이 개념이에요. 임사라는 개념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갔느냐는 이제 이 문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분석지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문법 위주의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주제문을 이제 표기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뭐 보통 이제 분석지는 물론 본인이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근데 이제 남이 만든 분석지를 보통 가져오는 경우에는 분석지를 해석해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근데 똑같은 자료라고 하면 사실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죠. 아니면 이제 뭐 또 부지런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시, 2차 시를 나눠서 첫 시간에 설명할 것과 2차 시에 설명할 부분을 나눠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것들이 전부 내가 다 편집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한글로 출력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항목들을 골라서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교수하는 그 단계를 만드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 닥터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여기서 출력되는 이런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거 너무 여기 좀 붙어 있고 너무 작고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기호의 문제니까 제가 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닥터 시리즈를 만든 것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지문을 입력하고 각 뭐 아날라이저나 글라이드나 워크북에서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물로 들어오고요. 아, 얘는 지금 분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분석한 걸 출력하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얘는 아날라이저를 출력하는 거고, 얘는 글라이드를 출력하고, 얘는 워크북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닥터 프린트를 가시면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아날라이저와 글라이드와 그리고 이제 워크맨을 모아서 출력하실 수 있어서, 이걸 그 이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닥터 프린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닥터 프린트에서도 설정에 가시면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